양당의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국회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데요. 상당히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진행 상황 또 남은 쟁점 또 그밖에 정치 현안까지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원래 2+2 협의체인데 이제 3+3이 됐잖아요. 네, 원내대표님 참여해서 그렇죠. 3+3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책위 의장도 참여 중인데 많이 좀 이견이 좀 좁혀진 그런 상황입니까? 네, 어제 오후부터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네. 아직 뭐 타결이 안 돼서 세부적인 얘기를 다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일단 감액 분야의 쟁점은 일부 또 좁혀진 건 있고요. 네. 여전히 이제 예산 부수 법안, 이제 초부자 감세 관련한 법안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정부 여당이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민생 법안을 많이 줄여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생 법안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 부자 감세예요. 민주당이 네. 초부자 감세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당론을 잡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3천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건데 네. 뭐 세금 줄여주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당사자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깎아주면 손은 누가 키우나 이게 걱정인 거죠. 아, 누가 세금은 내나 다 깎아주면 이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예. 예, 그래서 그 법인세 최고세 3천억 이상 기업의 법인세 예, 0.01%입니다. 아하. 그리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예. 그거 역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주식 10억에서 100억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하. 그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누진과세를 사실상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누진과세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법인세 같은 경우 또 주식 양도세 또 자주택자 종부세 이 얘기를 하면서 특히 법인세가 모든 법인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3천억 초과 매출 법인이니까 거의 아주 부자 법인만 이런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우리나라의 법인 수가 84만 개쯤 있거든요. 아, 예. 그 중에 3천억 이상 이익을 내는 법인은 0.01%밖에 안 됩니다. 그럼 8,000개, 80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100개도 안 됩니까? 100개도 안 되고 되게 한 8, 90개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0.01%라고 예.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의견이고 그것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만약 그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여당이 뭐 합당한 요구를 지금 수용한다면 당장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이 합당한 요구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를 하려면 예산과 관련된 법안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쟁점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붙어 있고요. 또 각종 민생 예산 중에 여전히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어려운 민생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노인 일자리, 뭐 청년 일자리, 노인들 기초연금 부부는 또 그걸 감액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감액을 폐지하면 부부 노인들이 조금 형편이 나아지거든요. 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역 화폐라든지 이 분양주택도 필요하지만 임대주택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주택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5조 6천억이나 삭감됐는데 이런 부분을 부활하는 거라든지 이런 민생 관련한 예산 쟁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당에서는 이게 이재명표 예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화폐를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지난 코로나 과정에서 그 성남시나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지역화폐가 쓰였고 그 지역화폐 덕분에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웠지만 지역화폐가 이렇게 한 번씩 지원이 되면 그게 그 지역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아하. 그거는 소상공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표라고 해서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역 앞에 5천억 정도로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게 맞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합의해서 올라왔는데요. 아, 이제 결국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저희도 이 예산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고 하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쟁점이 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건 예산에 대한 감액 권한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감액만으로 하는 단독 예산안도 아하. 저희가 주머니 속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감액한 거를. 네, 증액하지 않고 예. 감액만 하는 안을 저희가 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마냥 무슨 협상을 끌면서 예.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을 넘기는 일은 없을 거다.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시설을 새로 또 활용하는 모습이 있던데 그렇다면 네. 이게 영빈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돌고 돌아서 다시 영빈관을 활용했는데 진작하고 그럴 거면 왜 청와대를 나왔는지 싶습니다만 일단 용산에 영빈관을 짓겠다고 하는 건 워낙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안은 반영이 됐지만 정부에서도 곧바로 철회를 했고 그래서 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상태입니다. 감액이면 전액 삭감입니까? 아니면 일부 감액입니까? 전액 삭감이죠. 아예 그냥 없어져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 숙박 시설도 만들겠다라고 하던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숙박시설을 어디다 짓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영빈관 근처에 짓겠다는 얘기인지 예.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짓겠다는 건지 그 장소는 저희가 특정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시설까지 지금 꼭 필요한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만약에 한다면 민주당은 그것도 지금 동의하기 좀 어렵다 이 말씀인가요? 내용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동안 대한민국의 숱한 국빈들이 다녀갔는데 네. 그것 때문에 뭐가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에 각종 호텔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 대한민국이 외국의 국빈들 대접이 소홀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뭐 국빈들하고 얘기를 뭐 그렇게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하, 예.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할까 싶습니다. 국격에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그것은 좀 잘못된 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대한민국에 소위 별 5개가 넘는 호텔들이 많이 있고 그때그때 그 호텔들 등등을 활용해서 외국 국빈들이 다녀갔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까지 오는데 그 수많은 국빈들이 다녀갔는데요. 저도 청와대에서 5년 근무했습니다만 네. 그 국빈 대접이 소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천공이 이 간접 물색 과정에서 개입했다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어제 김성한 또 의장은 또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대통령실이 또 이게 고발 조치를 내렸거든요. 그 부분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천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도 천공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네. 최근에는 영국 여왕의 조문할 때도 그 소위 뭐 귀신이 쉰다는 얘기를 한 게 그 직전이고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영국까지 가서 조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한 발언들이 아주 막말을 한 바도 있고, 그런데 천공의 발언과 대통령의 행동이 굉장히 일치하는 대목이 많아서 그동안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심지어 대통령 관저까지 관여했다. 물론 아직 이건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만, 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으로 보면 뭔가 취재원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도 우리 김성환 의장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엄청난 사건이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약간 그 부분이 이제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시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 당시에 그 녹취록을 들어본 사람들이면 네. 굉장히 디테일한 대목까지를 포함해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남자친구한테 거짓말을 할 정도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당시로서는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네. 현재 그 첼리스트의 상태가 어떤지 아하. 지금 심경의 변화가 어떤지 당시만 해도 그 남자친구 말고 그 오빠도 그 네. 녹취록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그 뭐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하고 김의겸 의원을 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에서 좀 더 진실이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하.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아직까지 이 문제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서 예.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한동훈 장관 지금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도 하면서 지금 좀 눈에 띄는 모양새인데 그 부분하고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전당대회 차출론까지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네. 더 탐사 등의 그러니까 팩트의 기초에서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의 국정감사의 발언을 가지고 10억 원의 손배소를 제출한다. 이 법률가가 해야 될 행동인지 제가 보기엔 너무 과잉 행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컨대 제보자나 더 탐사를 상대로 일정한 무슨 법적인 뭐 쟁송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네. 김우겸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거의 이거는 약간의 쇼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 면책 특권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응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싶고요. 네. 한동훈 뭐 당대표 차출론이야 뭐 국민의힘 소관의 일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지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검찰 독재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있는 일이라면 그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죠. 다만 뭐 국민의힘이 뭐 당대표 뽑는 일이라 저희 당에서 뭐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화물연대 파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강경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박홍원 대표가 지금 중재를 하겠다. 특히 정책의장이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대통령 사실은 처음 봅니다. 이런 정부도 처음 보고요. 아, 예. 보통 이런 사안들은 소위 노사 간의 갈등인 경우가 많고 예. 그러면 이 일을 중간에 정부나 뭐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재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이 갈등의 한 당사자가 돼가지고 노동자도 국민인데 네. 그 노동자들을 이적단체화하고 악마화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맞는 건지 참 걱정인데요. 네. 대통령과 정부가
갈등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만큼 누군가가 조정은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정치권이나 저희 당이 해야 될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자, 노란봉투법 이게 지금 뭐 상임위는 통과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 방송법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이제 지금 정기에는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방송법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노란봉투법은 지금 상임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죠. 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음, 그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제 법사위로 가는데 네. 법사위에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처리를 안 하게 되면 60일이 지나면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더라도 네. 상임위의 5분의 3의 의결로 본회의로 바로 직회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양곡관리법이 지금 12월 19일이면 60일이 되는 날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위원장이 붙들고 있더라도 본회의로 바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걸 감안해서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간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또 그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